육사 43기 졸업하셨죠? 네. 증인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관은 육사 동기이시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육사 38기로 증인의 후배 48기로 증인의 후배죠. 네. 증인 87년 육사 졸업한 것으로 보이는데 5년 정도 군생활을 하다가 92년에 육군대 2로 전역하셨죠. 네. 증인은 군 생활 중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에서 복무를 하기도 했죠. 네. 마이크를 조금만 예, 가까이 좀 해주세요. 증인은 전역을 하면서 바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를 한 것이죠. 네. 증인은 그 후로 2년간의 퇴직 기간을 빼고 약 30년간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죠. 네. 증인은 국정원 근무 중 해외에서 공작관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네. 증인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보면 증인은 부모님의 고향이 북한 지역이어서 북한에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소위 블랙요원으로 지원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사실대로 이야기하신 겁니까? 네. 예. 증인이 국정원 1차장으로 발탁된 이유 중에 증인 육사 출신이시고요. 707 특임단 출신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는데 증인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증인은 김태효 씨와 마포구 선후배 사이이고 김태효를 통해 대통령의 증인을 국정원 1차장으로 발탁된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듣지 못하셨어요? 예. 증인이 육사 출신이고 707 특임단 출신이라는 점을 많이 고려해서 1차장으로 발탁했다. 네,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하셨어요? 국정원에서 국정원장은 뭐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증인 같은 1차장은 해외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죠. 그렇습니다. 증인 표현에 의하면 1차장은 해외 업무와 해외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업무를 한다는 것인데 맞나요? 맞습니다. 1차장은 해외 경호, 특히 대통령이 해외 방문을 할 때, 그리고 방문국이 북한과 동시 수교국인 경우에는 경호 정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죠. 꼭 북한과 수교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일단 VIP가 현지에 가시면 그 현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의 정보 제공을 합니다. 특히 북한과 동시 수교국인 경우에 공간의 안전 문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좀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지난 기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업무적 관계를 묻는 질문에 김용현 장관이 경호처장일 때 증인이 해외를 담당하는 1차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해외 행사 지원을 위해 업무상 협조가 있었다고 증언했죠. 그렇습니다. 국정원 1차장과 방첩사령관은 어떤 업무에 있어서 협조 관계에 있나요? 1차장과 방첩사령관. 1차장 산하에 방첩국이 있습니다. 그 방첩국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방산 관련된 방첩하고 예. 군사기밀 보호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안보조사국이 경찰과 업무적으로 오버랩되는 것처럼 방첩국이 제 산하에 있던 1차장 산하의 방첩국이 방첩사하고 업무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국가안보조사국은 1차장 산하는 아니죠? 예, 2차장 산하입니다. 예.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 대북 방첩 업무를 담당하죠. 2차장이요? 예, 2차장이요. 아닙니다. 어떤 1차장과 2차장, 3차장이 상황에 따라서 업무 분담을 융통성 있게 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예. 당시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 업무 분야가 좀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서류도 제출했지만 국정원의 민무나 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부분은 비공개일 경우에만 답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좀 질문하실 때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중계 나갈 때는 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예. 계속하시죠. 예, 그 당시 기준을 묻는데 하여튼 2차장 국내 정보 대북 방첩 업무 담당하고 3차장은 심리, 사이버 안보 및 과학기술 담당하죠. 아닙니다. 증인이 진술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진술한 적 없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은 총무 관리 및 인사 업무를 담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그 2024년 1월부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조치를 취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미 그 관련된 사항 그 이전부터 결정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 법률안을 통과시키되 그 발효 시기를 2014년 1월부로 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기는 조치를 취했잖아요.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예. 모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공 2차 양산화 업무는 제 산하 업무이기 때문에 그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물어보신 것도 일단 B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거는 뭐 일반적인 법률 사항이라서 예, 예, 그렇긴 예. 한데 아무래도 재판장님 국정원의 그 세부적인 편제는 모두 그 비밀로 되어 예,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지금 이 질문은 이후에 그 방첩사를 지원해와 관련해서 그 사전에 그런 것들을 저 변호사님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물어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중계가 되니까 일반인들한테 나갈 때는 다 B 처리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안 하셔도 돼요. 예, 재판장님, 그 심리에 예, 뭐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예,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예, 예. 비공개로 진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내용이 지금 다 지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예. 앞부분만 지금 편제 국정원 관련 편제 자체는 비밀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는 허용을 하되 혹시나 뭐 편제 자체나 내용이 외부에 나갈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냥 삐처리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가급적 뭐 질문하시는데 제가 자꾸 끼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계속하시죠. 저기는 특검 주신문에서 23항인데요. 1차장 근무 당시 대통령과 업무적으로 독대한 적은 없다라고 증언했죠. 네, 증인이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네, 증인이 이어서 특검 주신문에서 대통령을 업무적으로 만난 것은 국정원장 업무 보고 시 4회 배석, 국정원 1차장 취임 축하 저녁 1회, 대통령실 안보실과 북한 관련 전문가 그룹 저녁 식사 1회, 이 정도가 전부인가요? 라는 질문 받고 저녁 식사한 것도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합쳐서 4회 정도인 것 같다라고 증언하셨죠.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은 대통령은 증인을 4번까지 본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기억하는데 증인의 증언대로 하더라도 결국 증인이 1차장으로 1년 정도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만난 것은 국정원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때 4번 배석한 것이 전부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증제 47호청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보도 내용인데요. 2024년 12월 7일자 KBS 보도입니다. 제목 보여주시죠. 제목 예, 홍정한 1차장 신뢰받았지만 부당 명령 따를 수 없었다 이런 제목인데요. 저희는 2024년 12월 7일 무렵 언론사회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평소 직접 보고를 했고 여러 차례 직접 보고를 했고 신뢰받고 있다. 여러 차례 직접 보고를 했고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발언하는 것을 보이는데 평소 직접 보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죠. 사실과 동일합니다. 독대 보고를 한 적은 없지만 직접 보고를 한 적은 여러 번입니다. 증인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전에는 대통령과 통화를 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증인이 국정원장 배석 없이 대통령과 독대한 적도 없지요. 없습니다. 예.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시작해 헌법재판소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국정원 1차장 취임 축하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다고 진술했죠. 다시 한번요. 국정원 1차장 취임 축하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셨던데 이렇게 증언하셨죠. 12월 달에. 아니 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있었습니다. 예. 지금 1월 달에 취임하셨는데 12월 달에 예, 1월 달에. 예, 1월 달에요? 네. 근데 보통 부총리나 장관이 새로 취임해도 대통령과 함께하는 그 당의 인사의 취임 축하 저녁 식사라는 것은 없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취임 축하 저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 직접적인 워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 같이 취임했던 2차장하고 같이 1차장, 2차장, 안보실 관계자들하고 같이 그냥 저녁을 한번 먹었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처음으로 취임을 해서 근데 그때 사실은 처음으로 이제 어떤 차장으로서 상견례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장, 2차장이 취임하고 네. 국정원장이 보고하는 자리에 증인 1차장, 2차장이 배석을 했고 그 회의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할 때 안보실 관계자 그날은 들어보세요. 안보실 보고가- 관계자들도 아, 들어보세요. 그날은 안보- 보고가 있지 네, 않았습니다. 안보실 관계자들도 네. 그 저녁 식사 자리에 모여서 같이 저녁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당연히 1차장, 2차장 축하하는 인사가 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저녁 자리가 네. 증인과 2차장의 취임 축하를 위한 저녁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날은 보고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용산행 연회장에 갔고요. 뭐 축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 예.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나마 지난 기일에 저녁 식사는 회의가 끝난 이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때는 그때 말고 회의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때 말고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때 말고 또 한 번 있었습니다. 회의도 없는데 잠깐 들어보세요. 회의도 없는데 그냥 저녁만 먹으러 용산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예, 첫 번째 방금 그 상견례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날은 그랬습니다. 그럼 지난 기일에 저녁 식사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은 뭡니까? 한 세 번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방금 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용산 연회장에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얘기로 나누어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이 평소 그 여러 차례 뭐 일과 시간 중에 회의를 하고요. 마지막 회의를 하는 팀과 보통 그 회의가 7시 내지 8시에 끝나면 마지막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 것은 알고 있나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것을 전원으로 듣기는 했습니다. 예. 추가 증거선번 183번 증인 그 헌재에서 증인신문 줘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특검 주신문에서의 질문 증인이 2025년 2월 20일 헌법재판소 2차 증언에서 대통령을 만난 것은 6번이라고 증언한 내용을 기초로 질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이 헌법재판소 2차 증언에서 증언한 내용 6번 정도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죠. 아니죠. 다르지 않죠. 분명히 변호사께서는 차장 때 몇 번 만났다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전에 김교현 원장의 특보를 했었는데 네. 특보 때도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특보일 때 네. 대통령 그래서 아마 그 특보일 때와 차장일 때를 다 합쳐서 한 6번 정도로 기억한다라는 얘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현 법률보좌관 특보일 때 갔다는 얘기 오늘 처음 하는 것인데요. 처음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 6번 정도라고 얘기할 때는 저기 6번 정도가 차장 예. 때 만난 게 6번이라고 써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피청구인을 총 몇 번 만났습니까? 예. 특보 때와 차장 때를 합쳐서니까 4번보다는 더 많이 만났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특보일 때 2번, 차장일 때 4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세봐야 될 텐데 아마 그렇게 추정됩니다. 하여튼 그러면 차장일 때 4번
번이라고 네 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증인은 특검 주신문에서 그 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라고 증언했는데 1년 동안은 4번 대면한 건 맞죠? 네. 예. 1년 동안 4번 대면했을 뿐이고 통화를 하거나 따로 만난 적도 없다면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나요? 대통령께서 저를 널 신뢰한다라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예. 다만 첫 번째는 국정원 차장이 원작이 배석하는 자리에 가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경우였고, 두 번째는 제가 두세 번 정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릴 때 상당히 귀담아 들으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신뢰하는 것처럼 제가 주관적으로 느껴졌다는 뜻입니다. 예. 국정원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죠, 보통. 말씀드릴 예.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헌재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네. 헌재에서도 증언했던 얘기인데. 뭐 일주일마다라고 헌재에서는- 하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헌재에서는 말씀입니다. 뭐 대답을 잘 하시더니 왜 여기서는 대답 안 하시나요? 헌재에서도 그 얘기 하셨어요, 지금. 왜 그럼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하시죠. 뭐 헌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맞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일정에 따라서 스킵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직접 원장께서 보고하는 것이 예. 통례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4번을 증인이 배석했다는 것이죠. 네, 예. 1년 동안. 그 증인은 비상계엄 당일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격려의 말씀을 마치 대통령으로부터 비밀 임무를 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과장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변호사께서는 대통령께서 당시 어떤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고 들으셨습니까? 저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보는데 아니면 뭐 모르면 모르시겠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받았다는 것은 증인의 생각에 불과한 거 예, 제 아닙니까?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메모의 작성 과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추가 증거순번 183번 증인의 그 헌재 증인 신문 조서 제시하고요. 이거 뭐 헌재 그 증인 증언하는 풀 영상을 보면 뭐 정확히 보이긴 하는데요. 그걸 또 다운 받다 보니까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증인이 헌법재판소 2차 증언 당시 증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이죠. 첫 장부터. 예, 첫 장. 그 다음 장. 증인 제출하신 거 맞죠? 예,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지난 2월 20일 헌재 두 번째 증인으로 2차 증언 출석하면서 당시. 예. 당시 메모와 관련돼서 상당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두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한이 있어서 제가 설명 자료로 만든 것이고 예, 당시 헌재 재판정에서 설명 자료로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예, 제출했죠. 네, 제출했습니다. 예.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인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메모는 이 헌재 2차 증언 때 증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차 메모, 이 3차 메모 찍어주시죠. 3차 메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특검 주신문에서 증인이 가필한 메모를 제시받고 이 메모는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그 16시경에 증인이 보좌관에게 기억에 의존하여 뭐 네가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에 의존하여 메모 내용을 작성해 보라라고 하여 작성된 메모, 뭐 3차 메모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던데 3차 메모에 증인이 다른 필기구를 이용해 사후 가필한 메모가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했죠. 지난 네.
보좌관이 작성한 부분은 증인이 불러주는 대로 적거나 증인의 메모를 받아서 정서한 것, 즉 대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위 말하는 2차 메모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너 보좌관 네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나는 대로 기억에 의존해 작성하라고 해서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문건이라는 증언을 한 것이죠. 그 증인이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도 아니고 증인의 메모를 받아서 정서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변호사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알지만 예. 이 3차 메모는 1차 메모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뜬구름 잡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보좌관이 당시 3차 네, 메모를 들어보세요. 보좌관이 작성한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맞다는 얘기신가요? 네. 제 질문이 맞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건 1차 메모에서 비롯된 건 맞지만 제 질문이 맞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증인이 이 보좌관에게 정서를 부탁한 것은 증인이 직접 작성한 1차 메모가 보좌관이 작성한 2차 메모로 되는 과정이죠. 정서를 부탁하는 것은 1차 메모가 2차 메모로 되는 과정에 정서를 부탁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2차 메모에서 3차 메모로 넘어가는 과정은 정서를 부탁한 게 아니죠. 메모를 보고 정서해달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3차 메모 작성은 정서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어떤 명단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서 보좌관에게 너 네가 기억이 좋으니까 보좌관 기억에 의존해 재작성해 보라고 한 것이었죠. 증인의 지금 증언의 내용이면 맞죠, 그게? 네, 네. 예. 증인은 특검 주신문 21항에서 1차 내지 3차 메모, 1차 내지 3차 가필 등 메모가 수정되었는데 각 메모에 기재된 이름, 명단은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다른 것은 없다라고 증언했는데 그렇게 증언하셨죠? 예, 보좌관이 적은 것 중에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뿐만 아니라 하여튼 1차에서 3차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고요. 가필을 이제 1차, 2차, 3차 가필을 하는데 네. 그 각 메모에 기재된 이름과 명단이 동일하냐 다른가요? 동일하다. 다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 동일하다, 다른 네.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또 특검 주신문 19-4항, 41-4항에서 증인이 양정철 조혜주 이름을 추가한 것은 검찰 조사 이후 언론 등을 보고 생각이 나서였다라고 증언하셨죠. 맞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단에 있는 내용은 12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 명단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사실이 증인의 증언만 보더라도 명백한 거 다른 게 아닙니까? 아니라 추가가 된 것이고 여기 그 설명 자료에도 보이듯이 1차 가필, 2차 가필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제가 뭔가를 추가해서 메모했다는 뜻이지 처음과 그 다음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양 묻겠습니다. 증인 2차 메모 다시 보여드리죠. 2차 메모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 그리고 헌재에서의 1차 증언에서는 단 한 번도 진술하신 적은 없죠. 2차 메모에 관해서는. 1차 메모, 2차 메모에 대해서 다 여러 번들 물어봤는데요. 아니 2차 메모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변호사분들 아니, 2차 물어보지 1차 2차 다 마찬가지고요. 예. 2차 증언에서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뭐 벌써 한 반년 전의 내용이니까 네, 잘. 헌법재판소 2차 증언까지는 1차 메모를 보좌관이 정서한 것이 수사 기관에 제공한 메모, 뭐 지금 기준으로는 3차 메모라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즉 1차 메모에서 바로 3차 메모로 보좌관이 정서했다라는 취지로 그때 뭐 제가 진술하고 보기에는 증언하셨던데요. 증언할 때 시간 뭐 이렇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핵심을 질문했으니까 방금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네 아니오로 대답하라는 것처럼 그 핵심만 대답을 한 거죠.
아니 지금 제가 저기 파워포인트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1차 메모, 2차 메모, 3차 메모와 그 가필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까지 서면으로 작성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2차 메모를 얘기 안 하다가 2차 메모를 얘기한 것을 보면 그 이후에 국정원의 자체 조사라든지 어떤 조태영의 증언에 의해서 이미 지난 뭔가 사실이 12월 달에 밝혀지니까 나온 증언을 공수처, 보이는데요. 경찰 특수부, 검찰로부터 관계기관의 조사를 다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그 검찰 조서 내용들 한번 확인해 예, 그걸 보시면 확인해서 어떨까 싶습니다. 묻는 겁니다. 예. 예. 그게 그때는 2차 메모를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바로 1차 메모에서 3차 메모가 생성된 것처럼 이렇게 약간 뭔가 진술했기 중간에 때문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사실은 그 예,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 착오가 자료에 있었다. 나와 있는 부분 것 같습니다. 예, 착오가 있었다. 근데 이제 예. 착오가 저희들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고 그 이유를 이제 다시 추궁하는 질문을 혹시 하도록 재판장님 하겠습니다. 제가 예. 이와 관련돼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고 또 변호인분들의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그 아니, 이따가 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말씀드릴 시간을 이따가 또 드릴게요. 그 네. 드리는데 지금 변호사님이랑 증인께서 자꾸 말씀이 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도 증인께 일단 말씀할 기회를 드렸으면 끝까지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증인께서도 변호사님 말을 일단 끝까지 듣고 또 답변을 하시고 서로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추가 예. 증거 순번 179번 조태영 증인 신문 조서 그리고 추가 증거 183번 홍정은 증인 신문 조서 다 헌재 증언 내용인데요. 제시해 묻겠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이 증인의 그 1차 증언과 2차 증언 사이에 2월 13일 헌법재판소에 증언을 하거든요. 증인의 메모는 이렇게 얘기해요. 2024년 12월 4일경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메모라고 증언하자 증인은 그 후 2월 20일 헌재 2차 증인신문에서 해당 메모가 2024년 12월 4일 보좌관의 기억에 따라 작성된 3차 메모에 가필을 한 것이라고 증언을 번복한 것이죠. 앞에 있는 내용과 방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태영 국정원장이 네. 3차 메모는 12월 4일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메모라고 증언을 하거든요. 그 다음엔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니 저기 그 다음 장에는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장에 이제 증인이 2월 20일 날 증언하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다는 아니 말씀이시죠? 이때 처음 이제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대답했겠죠. 예, 그날 이제 12월 4일 그런 증인은 특검 주신문에서 이렇게 12월 4일에서야 이제 12월 4일 보좌관의 기억에 따라 작성된 3차 메모에 가필을 한 것이라 증언을 번복했는데 이건 단순히 번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어봐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다. 번복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증인 헌재 증언에서 번복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요. 누가요? 증인이요. 제가요? 예. 어떤 면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볼 건데 번복한 게 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 변호사님의 질문을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의 증언 이전까지 어떻게 증언을 하셨냐면요. 증인이 그 3차 메모요. 그거를 비상계엄 당일 증인이 작성한 1차 메모를 12월 3일 같은 날 보좌관이 정서한 것으로 설명하셨던데 그 이후에 국정원장이 이건 12월 3일이 아니라 12월 4일 날 보좌관이 정서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증인이 증언을 바꾼 것이거든요. 아마 2차 메모도 보좌관이 했고 3차 메모도 보좌관이 했으니까 그냥 보좌관이 썼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잘못 이해될 수도 있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토시 하나까지는 제가 잘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보좌관이 12월 3일 날 작성했다는 것과 12월 4일 날 작성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그렇지만 그 변호사께서 궁금해하시는 거 지난번 공판 때 그 변호사 중에 한 분이 이 메모의 가장 신뢰성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보좌관이 있느냐 아니면 그 보좌관이 차장의 지시를 받고 실제로 썼느냐라는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보좌관을 불러서 직접 물어보시기 그러세요? 지난 기회에도 말씀했지만 네. 검찰에서 보좌관을 조사하지도 않고 보좌관에 관한 진술 조서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이건 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아니, 12월 4일 날, 아니, 물어보게- 12월 4일 날 지금 1차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요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김계리 변호사께서 저를 신문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김계리 변호사가 제 보좌관의 진술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보좌관이 메모를 적었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당시 김계리 변호사는 당시 제 보좌관의 진술까지 확보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보좌관의 글씨를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보좌관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보좌관이 세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미 김계리 변호사는 다 알고 계세요. 2월 같이 4일을 정보 공유를 왜 말씀하시는 안 겁니까? 하십니까? 헌재에서 2월 4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잠깐만요. 네, 2월 4일 날 얘기한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님도 그렇고 증인도 그렇고 너무 막 긴장하셔가지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질문 자체는 그거에 그냥 답변을 또 해주시면 되고 이따가 김계리 변호사님 그거 기억 못 하세요? 맞습니다. 맞죠? 증인이 예. 저에게 증인의 보좌관이 3명이냐고 4명이냐고 저에게 대묻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증인- 제가 그때도 제가 그랬지만 보좌관이 한 오늘 명이 증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증인이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현재에서 그러셨는데 증인이 오늘 여기서 근데 그 답변을 하는 김계리 곳입니다. 변호사는 당시 2월 달이면 한참 그 헌재에서 그 이후에 법리가 논쟁이 심할 때인데 그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하셨죠? 원래 김용현 국정원에 있는 모든 문건은 반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건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하시면서 증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증언을 유도하신 건 아닙니까? 혹시?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지금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 들었고요. 그 너무 재판장님, 저 서로 민감하게 말씀하시 마시고 재판장님, 증인의 태도에 좀 주의를 주셔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아니 근데 변호사가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아니야 근데 증인이 지금 뭐 어처구니 없는데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답변하는 김계리 거는- 변호사님께서도 뭐 지금 어차피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실 때 이름이 뭐 누구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막 그러실 거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그 부분은 따로 여쭤볼 기회를 또 드릴게요. 그리고 증인께도 아까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고 그래서 이따가 말씀할 기회를 또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할 기회 이따가 다 드릴 테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변호인께서 물어보시는 그 내용을 그냥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기억에 따라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긴장해서가 아니라 변호사께서 물어보시는 부분에 있어의 의도가 보이니까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또 말씀을 쫙 한번 하시도록 아예 기회를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변호인 질문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말씀 듣고 그다음에 변호사님께서도 그 말씀 끝까지 좀 듣고 이렇게 하시고 서로 좀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 재판장님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아, 예. 또. 이 지금 증인 신문을 아까 재판장님께서 이제 시간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증인의 태도가 지금 변호인이 묻는 의도에 따라 변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의도를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을 물으면 예, 아니요. 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고 거기에 이유가 있으면 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서 증인신문서 오늘 이거 이렇게 하면 10시간도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어떤 증언 태도에 대해서 뭐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위주로 우선 진술을 하고 또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거나 변명할 사항이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으면 또 추가 설명을 하면 될 부분인데 지금 질문마다 지금 변호인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면 이건 정말 시간 내에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적절히 좀 주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쌍방 물어보실 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게
증인이 또 말씀하시는 태도나 여러 가지 반응들은 다 신빙성 판단의 또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또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께도 말씀드렸고 변호인께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긴장하고 말씀하지 마시고 증인께서는 편하게 그냥 기억나시는 대로 들어본 다음에 그 부분 맞다 틀리다 또는 막 이렇다. 그다음에 변호인께서도 증인한테 일단 말씀할 기회를 드렸으면 말씀이 적어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말이 겹치니까 서로 막 왜 내 말을 끊지 막 이러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 6항 묻겠습니다. 추가 증거 183번 증인 헌재 녹취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자세한 경과는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증인이 헌법재판소에 1차 메모라면서 제출한 것은 노란 포스트잇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저 그대로입니다. 예. 김용현 사건 413번 증인 진술조서 그리고 추가 증거 183번 증인 신문 녹취록 제시하고요. 여기에 보면 증인은 1차 메모를 처음에는 작은 수첩에 적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고요. 또 하얀 종이에 적었다고 헌재에서 진술하기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는 왜 노란 포스트잇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네, 아니 내가 아니라 어떤 게 맞냐고. 하얀 종이라는 하얀 종이가 얘기가 맞습니다. 하얀 종이 작은 수첩 포스트잇 있는데 하얀 종이가 예, 맞습니까? 하얀 종이 맞습니다. 근데 증인이 왜 이 헌재 제출한 것은 포스트잇에 기재된 메모를 제출하셨나요? 노란 포스트잇? 지렁이 글씨부터 시작해서 저 메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아니 증인이 제출한 그거 거니까요. 설명드리려고요. 예. 보좌관이 정서시킨 뒤 폐기라고 밑에 돼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폐기한 자료니까 1차 메모는 없잖아요. 그런데 1차 메모에다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저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면서 그 인터넷에 그냥 떠 있는 그래픽 중에 하나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1차 메모라고 예시한 겁니다. 저기 포스트잇이라고 써 있나요? 그냥 노란색 종이 아닙니까? 근데 우연히 노란색 종이에 그때 제가 막 흘려서 썼다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흘려 써 있는 글씨의 메모를 인터넷 그래픽에서 찾다 보니까 저런 내용이 있어 다운로드 받은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 노란 포스트잇에 기재된 것은 증인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지렁이 글씨를 증인이 PPT 작성을 하면서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렁이 글씨라고까지 생각하면 됐지만 출력은 아니고 하여튼 다운로드해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페이스트한 겁니다. 요 파일은 그럼 이름이 뭐였습니까? 지렁이 글씨입니까? 아닙니다. 지렁이 글씨는 무슨 최근에 파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내용인 것 같고 그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저런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 이름은 없는 이미지였습니까? 예, 그냥 이미지. 예.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데 네, 하여튼 이미지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증인이 당시 1차 메모를 작성했을 때 와 유사한. 유사한 유사한. 어떤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포스트잇에 출력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얀 종이로 안 하고 노란 색깔이 들어간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는 2차 메모와 3차 메모가 다른 용지에 작성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증인이 하나의 자료로 1차 메모와 2차 메모를 함께 설명해서 굳이 1차 메모만 포스트잇 형태로 출력한 이유는 뭡니까? 포스트잇은 여기다 1차 출력. 메모와 2차 메모는 잠깐만요. 다른 메모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포스트잇만 1차 메모를 포스트잇 출력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아니요, 저거 굳이 포스트잇 포스트잇을- 아니라니까요. 이 포스트잇 아닙니까? 아니, 저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래픽이라니까요. 아니, 메모지를 묻습니다. 메모지.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포인트를 색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막 흘려 쓴 글씨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저런 식 형태의 이미지를 찾게 된 거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스트잇에다가 출력받기도 쉽지 않은데 굳이 포스트잇이란 용지를 사용했는지 묻습니다.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출력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포스트잇 저거는 출력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아니, 어디다 아예 저 형태를 지금 다운받았다 그 말씀이신 예, 거죠? 그냥 그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그냥 그 파워포인트에다가 그냥 페이스트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림이다. 그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저게 이 포스트- 이미지예요. 이 포스트잇이 보면 어떤 용지에 떠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포스트잇이 아니라고 아니 그 저기 뭐 그게 그 이미지로 영상 그 저기 그 그래픽 그 인터넷상에 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요 원자료는 제출하셨습니까? 헌재? 제출했습니다. 헌재 기록에 있겠네요. 아 지금 이 파워포인트의 원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헌재 제출한 자료를 묻습니다. 그건 헌재에 있겠죠. 그땐 포스트잇이 아니었어요? 포스트잇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렇게 출력한 상태의 이 두 장의 파워포인트 설명 자료였습니다. 헌재에다가 제출했던 메모는 원래 세 번째 메모의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헌재에다 제출하셨잖아요. 그 노란색 포스트잇을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저 노란색 포스트잇은 저 파워포인트에 다운로드 반 이미지고 예. 헌재에다가 제출했다는 건 이 1페이지 자료 첫 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 자료 첫 장과 두 번째 장 해서 두 페이지로 된 5컷 슬라이드의 파워포인트 설명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아, 그래서 오해가 있으셨군요. 예, 이경원 변호사입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